1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강연자는 태평양 건너 하버드 대학교의 정치 철학자 마이클 샌델 교수였습니다. 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는 국내에서만 무려 200만 권 이상 팔렸고, 그 때문에 샌델 교수가 여러 번 한국을 방문할 정도였죠. 특이한 점은 전 세계에서 유독 한국에서만 이런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샌델 교수의 인기는 한국의 아주 독특한 상황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의를 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정의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는 이 정의가 실현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의가 왜곡되어 있고 또 뒤틀려 있죠. 전두환은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 재산 29만 원밖에 없다고 계속 버티면서 골프장을 유랑하면서 잘 살고 있죠. 서민은 대마 몇 그램만, 대마 몇 그램 정도만 갖고 들어와다 적발돼도 실형입니다. 유명 정치인 딸은 LSD, 무려 마약 LSD를 갖고 왔는데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한 가족을 다 사고로 죽입니다. 몽땅 죽여요. 그런데 심신미약이랍니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주거나 아니면 고착해야 징역 2년, 3년, 4년 이 정도 하고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음주운전은 줄지를 않습니다. 계속 음주운전을 해도 어차피 이렇게 될 거 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이 사법부를 아예 이렇게 할 거면 야, 인공지능으로 대체를 해라 라는 요구를 받을 정도로 신뢰가 바닥입니다. 누구나 처벌을 받지 않으면 나쁜 일에 대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자꾸 이 사회의 시스템이 이 악을 하도록 일부러 어떻게 보면 몰고 가는 거죠. 특이한 상황이죠. 이런 특이한 한국의 상황에서 갑자기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께서 한마디를 딱 던지는 거죠. 의미심장하게. 정의란 무엇이냐? 이렇게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니까 갑자기 다들 확 불타올랐던 겁니다. 궁금한 겁니다. 다들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도대체 정의란 있는 거야? 다 이런 알고 싶었던 심정에 이 하버드대 샌델 교수가 불을 지른 거죠. 이게 바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세계에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한국에서만 대인기를 끌었던 그 이유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공리주의예요. 공리주의.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지상주의.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선에 바탕한 사회정의 실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공리주의는 잘 아다시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에요. 주체자가 누굽니까? 벤담이죠, 벤담. 제레미 벤담. 이 민주주의에서는 너무나 당연시한 소수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 유일한 약점이죠. 이 샌델 교수가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기차가 있어요. 여기 지금 당신이 운전사예요. 운전사고 전차가 가고 있는데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 직선 철로에 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면 그 5명을 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우회하는 철로에 한 명이 일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공리주의라면 당연히 5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이 있는 철로를 선택한다고 할 겁니다. 왜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가장
정의로운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를 살짝 비틀어 보자. 자, 이번에는 여러분은 의사예요, 닥터. 환자가 5명이 누워 있습니다.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예요. 이식을 할 이식자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식자가 없어요. 그런데 옆에 건강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건강한 사람 한 명을 죽여서 장기를 꺼내서 이 5사람한테 이식을 하면 5명을 다 살릴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전에 전차 사례와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아무리 공리주의자라도 이 한 사람을 죽이겠다는 대답을 쉽게 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은 2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2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결과론적 도덕 추론입니다. 이 결과론적 도덕 추론 행위는 행동 결과로 도덕성을 판단해요. 전차의 경우죠. 전차의 경우에 더 많은 5명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행동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이를 주장한 학자는 제레미 벤담이고요. 2번째, 정언적 도덕 추론입니다. 이걸 주장한 사람은 칸트입니다. 임마누엘 칸트. 행동 결과는 상관없어. 행동 자체의 본질, 이 본질로 도덕성을 판단하자 이겁니다. 5명을 살리기 위해서 1명을 죽였다 하더라도 결국은 1명을 죽인 거는 이 무고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거죠. 5명을 살리기 위해서 1명을 죽였는데 정언적 도덕 추론에 의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결과론적 도덕 추론에 의하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은 외계인과 싸우는 슈퍼맨의 전투를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슈퍼맨이 싸우면서 이 외계인의 반격을 받아가지고 빌딩을 부십니다. 완전히 무너져요. 이 빌딩 중에서 브루스 웨인의 빌딩이 있습니다. 브루스 웨인이 슈퍼맨이 외계인과 싸우는 것을 보면서 이 빌딩에 있는 직원에게 전화를 하죠. 빨리 그곳에서 피하라고. 그런데 직원들 대부분이 피하긴 하지만 그 직원 중에 가장 높은 사람 1명은 결국 슈퍼맨이 이 빌딩을 부수면서 안타깝게 죽고 맙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브루스 웨인은 분노합니다. 슈퍼맨은 철저히 공리주의입니다. 이 슈퍼맨은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생기는 것도 없이 열심히 지구를 돌아다니고 있죠. 그 와중에 당연히 부수적인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수적인 피해라는 건 말 그대로 슈퍼맨이 구한 지구인보다는 훨씬 적겠죠. 슈퍼맨도 굳이 이런 부수적 피해를 원하진 않았을 거예요. 사실 야, 너 때문에 우리가 다쳤어 라고 비난을 해버리면 이 비난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구를 안 구하면 돼요. 자, 그런데 슈퍼맨은 철저히 최대 행복을 위해서 생기는 거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슈퍼맨 입장에서 보면 벤담의 결과론적 도덕 추론으로 자기의 행동을 평가해 주길 바라겠죠. 당연히 슈퍼맨의 이 부수적 피해는 어쩔 수 없는 정당한 선택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언적 도덕 추론으로 평가를 한다면 지구를 구해도 그 과정에서 지구인이 죽으면 네 행동은 잘못된 거야. 너는 범법자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브루스 웨인인 거죠. 그래서 슈퍼맨과 배트맨이 대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배트맨은 자유지상주의를 아까 말한 2번째 자유지상주의에 의한 정의 실현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이걸 선택할 수도 있죠. 자,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돼요. 어떤 개인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외계인의 공격으로 죽든 말든, 그건 나는 내 의지로 선택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 슈퍼맨은 할 말이 없죠. 이 자유지상주의적인 해석으로 따지면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2001년에 독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마이베스라는 사람이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황당한 것 같지만 이 마이베스의 요구에 응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브란데스예요. 결국 마이베스는 브란데스를 죽여서 먹습니다. 과연 이게 합의에 의한 건데 범죄냐 아니냐라고 한참이나 물을 빚은 적이 있죠. 그런데 자유지상주의를 따져보면 죄가 아닌 거죠. 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자, 브루스 웨인 같은 경우 자유지상주의로 무장한 채 슈퍼맨을 비난합니다. 비난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야, 영웅놀이 그만해라. 우리 목숨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이죠. 배트맨은 범죄를 낙인 찍은 슈퍼맨을 체포하기 위해서 샌델 박사가 얘기한 세 번째, 공동선의 바탕한 정의 실현 택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사회의 올바른 목적 추구, 이걸 바로 텔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공동선에 바탕한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겁니다. 즉, 국민 모두 혹은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어떤 절대선, 텔로스에 착안해서 슈퍼맨의 범법 행위를 막겠다는 겁니다. 이 배트맨이 보면 사실은 그 당시 경찰과 제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 경찰과 제의해서 악당들을 물리치고 이러한 자경단장이기 때문에 언뜻 보면 이 사회 구성원의 뜻을 합해서 공동선을 추구한다라는 그러한 의도가 일견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브루스 웨인의 행동은 굉장히 자가당착적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 자기 지인이 죽은 거에 대한 분풀이 어떤 사적인 분풀이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트맨이 배트카하고 배트모빌 타고 그 고담시를 막 돌아다니면서 악당을 잡아넣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고담시를 막 파괴하죠. 파괴하고 그 과정에 과연 사람들이 안 다쳤을까요? 죽은 사람은 없을까요? 배트맨은 이 지금까지 지나온 행적들은 사실 슈퍼맨하고 따져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배트맨이 슈퍼맨을 비난하고 응징하고 싶었다면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 그 근거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피해자들. 슈퍼맨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의견을 먼저 물어봤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 피해자들이 그래, 배트맨 네 말이 맞아. 슈퍼맨의 행동은 잘못됐어 라고 한다면 당연히 배트맨의 그 판단과 행동은 근거를 확보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피해자들조차도 야, 부수적 피해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그런 건 우리가 참아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한다면 슈퍼맨의 행동은 찬양받아야죠. 그런데 배트맨은 이러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사회 구성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마치 그 대표자인 양 나서죠. 그런데 이 공동선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주장은 되게 합리적인 것처럼 폭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공정해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이 공동선이라는 걸 누가 어떻게 정하는데 그렇게 정한 공동선이 과연 모두를 위한 거야?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나치즘, 또 무솔리니의 파치즘, 모두 처음에는 공동선이라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 공동선이 잘못되면 국민들을
수단으로 써요. 수단으로 소모합니다.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죠. 브루스 웨인은 상당히 위험한 인물이에요. 왜? 돈도 있고요. 권력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공동선을 쉽게 어젠다로 만들 수 있어요. 이 슈퍼맨이 장차 마음만 삐끗 잘못 먹으면 인류에게 아주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 배트맨과 저스티스 리그는 안 그럴까요? 사실 얘네들도 똑같아요. 마음만 먹으면, 이 사람들이 변심하면 역시 인류의 최대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로남불인 거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들이 하면 불륜. 이 영화를 보면서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이상적으로 말하면 정의는 선한 사람들의 의지를 모아 만든 공동선을 추구하는 거겠죠. 공동선의 추구.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만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이 공동선의 추구, 이상적인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는 이 영화에서 본 것처럼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가치가 바로 정의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디케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디케. 이 디케가 지금의 정의라는 개념하고 흡사한 건데, 이 디케라는 용어의 개념이 지금의 정의의 개념과는 좀 다른 의미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디케는 상황에 조화롭게 잘 행동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되게 애매하죠? 상황에 조화롭게 잘 행동하는 게 도대체 뭐야? 근데 이 디케라는 것을 당시의 어떤 상황으로 보면, 올바름보다는 힘이 더 정의를 실현하기에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이 그리스가 나중에 강대국이 돼서 주변국을 흡수할 때 이 얘기를 하죠. 디케. 야, 너희들도 힘이 있으면 똑같이 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논리를 세우죠. 자, 힘이 없는 정의는 무능합니다. 무능. 정의가 없는 힘은 뭐다? 폭력이죠. 폭력. 실제로도 미국 전 세계의 깡패죠. 깡패.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하고 싶은 것들 다 하죠. 중동의 석유를 캐기 위해서, 혹은 뭐 건설 경기라든가 군산 복합체를 뒤에 업고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자기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근데 이들이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세계의 정의 구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이 이야기하는 정의 구현을 조금만 자제만 해도 지구는 훨씬 평화로워질 겁니다. 여러분들,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힘은 정의일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정리하시겠습니까? 배트맨 대 슈퍼맨, 이 영화를 보면서 한번 정의의 개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인드 오픈이었습니다.